컬러랑의 살찐양입니다. 컬러랑과 함께 그리는 색연필 드로잉 풍경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약간 비슷한 주제도 많이 있고요. 이제 보통 빨간색이라든지 난색을 많이 활용하는 따뜻한 색감을 주로 활용하는 것들이 좀 주제에 많이 들어있는 편입니다. 24색이 대부분 색연필 세트에서 알짜 같은 색들이 모여있기 때문에요. 다른 회사, 다른 브랜드의 색연필이 궁금하시다면 24색을 먼저 사용을 해보시고 더 많은 색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더웬트에서 새로 나온 크로마플로 색연필로 채색을 하려고 합니다. 요 24색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기본적인 색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초록색도 3가지, 청록 같은 민트죠. 민트 색감도 포함되어 있고요. 하늘색, 그다음에 보라색,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선명하고 예쁘게 나오는 핑크색까지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유난히 지금 초록색 바질 초록색이 제일 긴데요. 요 전체 제작을 하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조그매졌습니다. 요만합니다. 그래서 다른 세트에서 지금 12색 세트에도 요 초록색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지고 왔는데요. 사용하시다가 나중에 이 초록색이 없다 그러면은 낯색이 사실 지금 구매가 안 되기 때문에 색감이 모자르시다면 프리즈마의 다크 그린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약간의 색감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연두색하고 사용하셨을 때 두 개 크게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무 연습이 지금 2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가장 평범하게 만나실 수 있는 나무 형태입니다. 이파리가 좀 작은 것들을 처음에 그려보시는 게 훨씬 수월하고요. 아무래도 좀 짧은 선, 그리고 쉼표를 긋듯이 사용하는 굵은 선, 그리고 지그재그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들을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파리가 좀 큰 나무들, 플라타너스처럼 잎이 큰 나무들은 묘사를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잎이 작은 나무들, 일반적으로 그냥 산책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나무 형태를 먼저 해보고요. 그 다음에서 좀 더 나무 형태가 이제 조금 달라졌죠. 네, 이렇게 길쭉하면서 이파리가 좀 더 뭉실뭉실하게 앞에의 짜잘한 이파리보다 좀 묶어서 둥그렇게 표현하는 부분들, 그리고 배경이 조금 들어오는 것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무 연습 먼저 할 텐데요. 밑에 기본적으로 스케치가 되어 있습니다. 나무 스케치 하실 때 연두색을 활용을 하시면 오히려 이 이런 외곽을 지워내지 않고 하실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미리 스케치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위에 같이 선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선 연습. 짧고 굵은 선 연습을 많이 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 위에 하셔도 좋습니다. 처음에 스케치 하실 때는 원하는 나무의 형태보다 조금 날씬하게, 그리고 이 잎이 퍼져나가는 정도도 조금 작은 듯하게 그려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잎을 채색하다가 보면은 점점 커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날씬한 듯하게 좀 작게 그려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가지 색깔을 활용을 하려고 하고요. 마지막에 빛을 가장 좀 많이 받는 곳에 밝은 연두를 하려고 할 때 지금 글래스 그린, 그다음에 바질, 번호가 써 있습니다. 1번 색입니다. 이건 선 옐로우까지 3가지 정도면은 사실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연필이 이 정도 되면은 조금 짧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깍지를 사용을 하시면 좋고요. 조금 긴 듯하게 잡고 느슨하게 칠할 때도 필요하고 좀 당겨서 짧게 잡고 그리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꼭 깍지를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빛 방향은 이 측면은 아니고요. 약간 이렇게 요 왼쪽 위에서 떨어지는 느낌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림자 표현이 좀 수월해서요. 빛을 가장 많이 받는 면부터 넉넉하게, 밝은 색을 넉넉하게 채색을 해주시면 좋고요. 도화지를, 즉 스케치북을 마구 움직이시면서 활용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또는 움직이시는 게 굉장히 어색하다 하면은 사실
손목을 많이 움직이셔야 돼서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이 스케치북을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시면서 손이 편한 방향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그려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빛 받는 가장 밝은 부분을 먼저 채색을 할 텐데요. 그리시면서 흰색을 중간중간 남겨놓으시면 좋고, 커다란 구, 마치 이렇게 이런 버섯같이 생각을 하셔서요. 빛이 들어올 때 이 위쪽이 밝고 점점점 어두워지는, 우산처럼 이 밑에가 어두워지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밝은 색으로 먼저 채워 나가시면 좋은데요. 밝은 색을 완벽하게 다 하고 어두운 색을 하기도 어렵고, 어두운 색을 또 완벽하게 다 넣어놓고 밝은 색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면서 어느 정도 섞어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 밝은 부분에 연한 연두색에 가까운 글래스 그린으로 넉넉하게 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색이 필요한 부분에 미리 배경에서도 밑에 나무 밑부분 뭐 이런 부분에 두고 미리 같이 사용을 해두셔도 좋고요.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색감이 활용되는 곳에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작업 속도가 매우 빨라지게 됩니다. 미리 이제 스케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작업 과정이 수월한데요. 스케치 하실 때 나무 가지 사이사이에 나뭇잎을 채색할 수 있도록 중간을 비워두시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자잘하게 여러 잎이 나 있지만 눈을 지그시 감고 보셨을 때 크게 묶어지는 어둠을 기준으로 해서, 또는 나뭇가지가 보이는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좀 묶어서 큼직하게 스케치를 해두시면은 나중에 채색할 때 좀 수월해집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연두색을 다 들어간 느낌이기는 한데요. 어두운 부분, 실제로 어두워져서 나뭇잎색이 진해지는 부분에도 연하게라도 이 한꺼번에 사용한 밝은 색에서 사용한 색을 밑색으로 넣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 없이 진한 색이 그냥 바로 오는 경우에 조금 이렇게 하나의 물체 안에 있는 같은 색으로 느껴지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요. 너무 진하지 않게, 오히려 밝은 데에서 여기 이제 밝게 처리돼야 되는 부분에서 이 연두색을 진하게 사용을 하시고요. 어두운 색을 또 사용할 부분에서는 조금 연두색을 밑색으로 가볍게 써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넓고 굵은 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습관적으로 연필을 돌려서 사용하시던 부분을 좀 개선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인공물을 하실 때는 연필을 돌리면서 조금 날카로운 부분들을 찾아서 균일한 선이 나오는 것이 좋고요. 자연물이기 때문에 조금은 뭉툭하게 굵은 선이 외곽의 잎들을 표현해 줄 때가 많이 있어서 이 연필을 돌리지 않고 계속 사용하시면 이렇게 이제 한쪽 면이 닳기 때문에 굵은 선을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사용하신 색연필을 뭐 들고 계시거나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다시 정리하지 마시고요. 옆에 놔두신 다음에 이제 제가 진한 색으로 나뭇가지가 들어와서 어두워지는 부분. 근데 이제 나뭇가지를 갈색으로 미리 해 놓으셔도 좋고요. 이 진한 그린으로 나뭇가지를 잡아두고요. 나중에 그 부분을 브라운으로 한 번 더 덮듯이 그려보셔도 좋습니다. 다크 그린에 가까운 이 진한 초록색으로 어두운 부분들을 채워나갈게요. 완성은 아니지만 이제 밝고 어두운 것들의 큰 구별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두 개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밝은 데는 좀 더 밝게 이제 아까 확실하게 진하게 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는 처음에는 이렇게 면으로 많이 채우셨다면 이제 이렇게 톡톡톡 찍으면서 조금 더 입체감 있고 또 진하게 잎들이 표현될 수 있도록 그려보시면 더 좋습니다. 외곽에도 좀 그려두시고요. 그다음에 진한 색도 마찬가지로 이게 굉장히 약간 헐렁헐렁하네요. 힘을 주셔서 이제는 이파리 밑부분, 나뭇잎이 올라가고 그 밑에 어두워지는 부분, 뭐 뒤로 빠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어둠이 이제 이렇게 딱 정확하게 떨어지지가 않고 아무래도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그 밝은 곳에서 들락날락 하셔야지 되니까요. 요 밝은 색에서 사용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좀 굵은 점을 찍듯이 쉼표를 그리듯이 이 외곽을 최대한 불규칙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동그랗지만 이렇게도 둥그런 느낌이 있지만 사실 이렇게도 둥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요 가운데쯤 요런 부분들에서 어둠이 진하고요. 양쪽으로 빠질수록 그리고 위로 이렇게 넘어갈수록 조금 어둠의 영역이 약해지기도 하고 영역이 좀 좁아지고 그다음에 어둡기도 좀 약하게 표현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오랜만에 드로잉도 좀 하고 그림도 그리는 것 같아서 약간 떨리기도 하고 어렵네요.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느낌이 있습니다. 천천히 따라하시면 좋고요. 오늘 한 번에 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 해둔 다음에 또 다른 일들을 하시거나 또는 다른 그림을 그리시거나 또는 이렇게 한 박자 천천히 쉬셨다가 하면 또 새로운 면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시던 스케치북에다 옮겨서 그려보셔도 좋고요. 그냥 이 스케치북에 쭉 이어서 그려보시면서 다 지나고서 한번 넘겨보시면은 이제 발전 과정들이 눈에 들어오고 아 이때는 선을 이렇게 썼구나 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리뷰의 과정을 거치는 것들이 좀 중요하더라고요.
마무리로 가실수록 선을 짧고 진하게 사용을 하시고요. 여러 번 겹치면서 만들어내는 중간톤, 이제 진한 색과 연한 색이 중간중간에 만나서 생기게 되는 중간톤들을 이제 풍부하게 나오기 시작해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돌아가는 느낌도 나고 잎의 느낌도 나기 때문에요. 이제 중간에 딱 끊어지면서 그려지는 부분들에서 어색해가지고 이제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좀 극복을 하시고 진한 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다듬고 정돈이 되어 가기 때문에요. 초반에 밝은 색도 넉넉하게 사용을 하시고 어두운 색을 천천히 조금씩 사용을 하시면서 그늘과 그림자의 모양을 만들어 나가셔야 그 입체의 전체적인 느낌을 깨지 않고서 그리시기가 좋습니다. 네,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난 이후에요. 갈색, 나뭇가지도 살짝 색을 입혀줍니다. 위에가 풍성하기 때문에 가지가 나뭇잎 사이로 들어간 가지들, 그리고 한 요 위에까지도 좀 어두운 느낌으로 진하게 해주시고, 밑에를 조금 더 밝은 갈색을 사용해 주셔야, 우산같이 퍼져 있고, 요 밑에 생기는 이런 그림자의 느낌을 표현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지도가 여기 정도는 하나 있어줘야 자연스러울 것 같다 하시면 실제적으로 추가하시면서 그리셔도 더 좋습니다. 아이고, 초록색. 나뭇가지는 이렇게 돌리면서 연필 살짝 움직이시면서 그리셔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잊지 않으셨죠? 나무 몸통도 원기둥이기 때문에요. 물론 제가 4번, 3, 4번에 해당되는 부분은 면적이 좁으니까 좀 연결해서 그리지만 너무 나무의 외곽이 지나지 않고 그 원기둥 하실 때처럼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서 원기둥의 느낌으로 진한 색 3번을 잡고 반사광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 나뭇가지에 일단 21번 사용했고요. 여기 들어있는 갈색 대부분 이제 다 써야지 됩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번트 시에나 19번입니다. 조금 더 색감을 여기에 추가하자고 하면 좀 붉은 갈색이 들어있습니다. 20번 색인데요. 요렇게가 지금 갈색의 구성입니다. 붉은 느낌의 갈색이어서 요거는 넓은 영역에는 사용하지 않고 조금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 써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제 나무 가지가 얇기 때문에요. 혼색을 많이 하시는 것보다 조금 단순하게 표현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바닥의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 다크한 진한 초록색을 빼고 연두색과 여기에 지금 17번 색이 들어있는데요. 채도가 낮아요. 네. 그래서 약간 노란색이 더 섞여있는 느낌의 17번 초록색입니다. 그러니까 초록색 3개를 다 쓰는 게 되는 거죠. 한 그림 안에서. 그래서 바닥에 있는 풀의 느낌을 표현을 해주시면 사실 여기에 쓴 어떤 청량한 느낌의 초록색과는 또 대비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풍성해 보이고 또 바닥으로 가라앉는 느낌을 내기에도 좋습니다. 그림 그리시다가 보면은 내가 마무리를 하려고 아무리 해도 자꾸 부족한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까지 자꾸 욕심을 내보시는 것도 이제는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연습을 하셨기 때문에 1, 2, 3권을 마치시고 또는 1, 2권을 마치시고 요거 지금 함께 4권을 시작하고 계시다면 조금 더 마무리 해볼까? 조금 더 그려볼까? 예, 신경을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어두운 영역이 점점 넓어지지 않도록 어둡게 칠해놓은 그 부분 안에서 더 포인트가 되는 영역으로 더 조금 사용을 하시면서 임팩트 있게 가셔야 전체의 입체의 느낌을 해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밑에 나 있는 가벼운 수프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 조금 힘을 주시고요. 위로 올라가실수록 힘을 빼는 선들을 사용을 하시면 좀 풀 느낌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바닥을 표현하시고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요 가운데 여기 완전히 좀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두색 위에 덧칠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색연필을 사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느끼실 때에 어떤 색연필의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반투명한 성질을 이용해서 서로 겹쳐칠할 때 나오는 새로운 색감들,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는 그 부분들이 또 묘미로 작용하기 때문에요. 단일한 색으로 마무리하고 끝나셨을 때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노란색이 완전히 다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섞이면서 연두색의 강한 느낌을 가지고 가시는 부분도 좋습니다. 바닥은 안 해주고요. 위에만 해야 여기에서 그 밝은 느낌을 좀 더 찾기가 좋습니다. 요 밑에 부분이 어두워지는 게 좋아서요. 가지에서부터 조금 멀리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쉼표를 그리는 것도 그 풍성하게 이 표현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마무리로 가실수록 외곽에 쉼표를 찍듯이 이파리들을 표현해 주시고요. 전체 다 똑같은 색으로 해버리시면 또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빛 받는 밝은 부분은 밝은 색으로, 그다음에 어두운 부분이라도 뭐 간간 조금씩 섞여도 좋겠죠. 그래서 최대한 멀리 나와서 여러 번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둥그스러운 느낌이 들고 또 이제 블록블록하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느낌이 든다면 충분히 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 1차시 첫 번째 나무 연습에서는요. 이렇게 짧게 쓰다가 길어졌다가 다시 짧아지고, 물론 이때도 선은 밀착, 그리고 그 위로 쉼표처럼 지나가는 선들, 이렇게 해서 외곽의 어떤 풍성한 나뭇잎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러한 짧은 선들을 연습하는 데에 더 목적을 두시고요. 색감은 사실 2가지, 뭐 3가지 정도만 사용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 그리실 때부터 그 강약, 손의 힘의 세기를 민감하게 조절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더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야외에 가지고 나가시기에도 오히려 24색이 사실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적은 색으로 탄탄하게 드로잉 연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나무 그리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음에 들지 않으셔도요. 다음 시간에 나무 그리기 또 있고 전체 풍경 안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짧은 선을 이렇게 쓰는구나. 오늘은 감을 잡는 거 정도까지만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